찌르기 영어 트레이닝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일본 순사가 칼을 차고 영어 강의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바로 영어, 문법, 구문독해를 가르쳤죠. 아직도 이상한 기류의 영어가 주류 강의에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나 학원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이 수업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봤던 6월 모의고사, 그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았다는 빈칸 2개와 그리고 작문독해 2개 이렇게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만약에 이 수업을 듣는 고2 학생이라면 빠르게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문법 중심 또는 구문 중심의 영어 강의에서 빨리 벗어나야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또는 앞으로의 모든 영어 학습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시작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선생님들은 영어 순사가 칼을 차고 영어 강의하던 그 시절의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때 배웠던 분들이 바로 그분들의 선생님이었다는 거죠. 그 선생님의 대를 이어서 여러분의 선생님들도 이 범위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잠재 의식 속에는 일본 순사가 칼을 차고 영어 강의하고 있는 그런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빈칸 문제로 바로 가도록 하죠. 자, 어떤 경우도 해석은 자연스럽게, 그러나 문법적으로 분석은 최대한 자제해라. 자, 이게 보통이라는 뜻이죠. 어원이부터 쓰니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자,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저널리스트들이 전문적인 직업을 프로페셔널이죠. 저널리즘이 직업으로서의 뭔가 특별한 건 뭘까? 그것은 이거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특별한 게 있어요. 보통이 아닌 거. 이론적으로 practice란 말은 우리가 이 단어에서 나온 거죠. practice, 연습. 특히 practice란 말은 반복적으로 하는 연습이거든요. 그러니까 practitioner란 말은 반복적으로 뭔가 해야 하는 직업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의사나 변호사나 전문적인 직업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practitioner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최고의 프로페션 전문적 직업의 어떠한 거기서 하는 사람들 이를테면 메더슨이나 또는 목사 같은 그런 거 그런 프랙티셔너 실제 해보는 이렇게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생산 기술 생산의 수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 그리고 머리에 그리고 손에. 그러므로 뭐 필요 없다? 회사를 위해 일할 필요도 없고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수익을 직접적으로 그들의 클라이언트와 고객과 환자에서 끌어낼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프로페셔널이라는 것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래서 그들의 클라이언트들이 고객이 그들에게 의존하거든요. 그렇다면 저널리스트는 그도 지식이 있죠. 그러나 이론적으로 in nature 본질적인 면에서 달라요. 이론적으로 그 본성이 달라요. 왜? 자, 사람들은 주장하죠. 대중은 바로 저널리스트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의존한다. 환자가 의사에게 의존하듯이. 그러나 실제는 저널리스트는 대중에게 보통 언제 서비스를 해주죠? 단지 새로운 조직에서 일을 할 수 있을 때만 돼요. 그 조직은 그를 바로 fire at will 의지대로 마음대로 잘라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널리스트는 전문가라고 하겠죠. 뭐 하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다른 거죠. 저널리스트의 수입이라는 건 사실 대중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고용한 새로운 조직. 당연히 뭐 신문사나 방송사가 되겠죠. 그 조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대다수의 그 이득은 광고업자에서 나오거든요. 또 끌어내거든요. 이 조직들이. 자, 그렇다면 결국 뭘까요? 사실 저널리스트는 의사나 또는 변호사와 다르게 의존적이라는 거죠.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답을 1번이 되겠죠? 네. 자, 끊임없이 진실을 탐구한다. 대중의 의견을 무시한다. 수익과 신앙을
밸런스를 맞춘다, 과신하고 있다, 사회 영향에 대한. 정답 1번이 되겠죠. 대부분의 세계에서 캐피탈리즘, 자본주의와 프리 마켓, 자유시장은 오늘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뭐와 같은 걸로? consider best system, 최고의 시스템과 같은 걸로서 받아들여져요. allocate, 할당하다죠. 경제적 자원을 할당해주고, 그리고 경제적인 아웃풋, 끌어내는 거죠. 성과, 경제적인 성과, 또 생산량, 이런 것을 부추기고 하는데, 베스트 시스템과 같은 걸로서 여겨져요. 여러 나라들이 역시 그래서 다른 시스템을 트라이 했으나, 이를테면 소셜리즘, 사회주의나 커뮤니즘, 공산주의를 했으나 많은 경우에서 그들은 이도 아시죠? A 또는 B. 스위치라는 건 자동차 스위치 생각하시면 돼요. 바꾸는 거죠. 전환합니다. 전체적으로 또는 자유시장의 여러 면모들을 채택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유시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또는 자유시장의 일부 면들을 채택하거나, 그렇게 된다는 거죠. 뭐에도 불구하고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용인, 자유시장 시스템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얘기 나오겠죠. 자, 정부의 관여,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많은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레인지, 그 범위가 법률 제정, 그리고 법률 시행, 법률과 규제의 제정과 시행 에서부터 from부터 어디까지? 직접적인 참여, 경제를 참여하는 거죠. 뭘 통해서? 바로 entity란 말은 독립주체, 미국의 주택담보 같은 담보대출 부서들, 담보대출 그런 것을 맡고 있는 부서들처럼, 그런 기관들처럼 그런 독립된 주체들을 통해서 또 참여도 합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형태의 정부의 관여는 그러나 뭐로 온다는 거예요? 바로 중앙은행이나 국고라는 것. 국고가 컨트롤하고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거죠. 경제 사이클의 업앤다운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시도. 그들이 뭐 이렇게 시도할 때 온다는 거죠. 중요한 것들은. 그럼 결국에는 자유시장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내버려 두는 건 아니죠. 그러므로 시장을 완전히 자유롭게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이거 부정이죠. 부정이에요. 정부는 끼어들기를 꺼려한다. 이거 아니죠. 수요와 공급은 항상 밸런스가 맞는다. 이것도 맞는 건 아니다. 이것도 아니겠죠. 경제 불평등 안 나왔고요. 경쟁은 보장하는 건 아니다. 최대 이익을. 정답 1번 되겠죠. 자, 41번, 42번. 자, 이 문제가 어려웠던 것은 바로 학생들이 풀면서 해석을 잘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답률이 가장 세 번째 높았던 것은 바로 이 문제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41번도 보니까 오답으로 많이 나왔던데, 그것은 바로 해석을 할 때 구문에 따라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딱딱한 경직된 로봇 같이, 역시 일본 순사답게 여러분들이 해석한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묻는 말로 해석해 보니까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정답을 B번으로 골랐을 확률이 있었어요.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묻는 말인가요? 묻는 말 아니에요, 이거요. 물음표에다가 같은 물음표는 아니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물을 때도. 자, 좀 이따가 보고요. 우선 지나가 보도록 하죠. 상식이라는 것이, suggest란 말은 넌지시 제시하거나 넌지시 말하는 거예요. 직접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상식에 따르면 이렇게 봐도 좋겠죠. 상식이라는 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라고 하니까 우리 다른 사람과 토론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더 많은 완화된 태도, 모든 사람에게 완화된 태도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토론하다 보면은 맞춰가니까 그룹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근데 놀랍게도 이것이 항상 그 케이스는 아니에요. 진실이 아니라는 얘기죠. 거의 이게 또 맞지 않아요. 이 케이스는 또 안 됩니다. 안 되는 케이스 말하겠죠. 그룹이
폴라, 극이에요. 양극화. 그룹이 양극으로 돼 있을 때, 양극화되어 있는 곳에선 일정 기간의 토론이 그룹의 멤버들에게 푸시해요. 뭘 푸시할까요? 자, 일정 시간의 그런 토론이 그룹의 멤버들이 더 많은 극단적인 포지션을 갖게끔 밀어요. 자, 그 방향은 그들이 이미 기울어져 있던, 자기가 선호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방향으로 계속 더 극단적 포지션을 취하도록 밀어요. 그룹의 양극화라는 건 리버스죠. 뒤집는 거죠. 그 태도의 방향을 뒤집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액센트란 말, 발음에 액센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두드러지게 한다는 거죠. 그러한 태도를요. 시작부터 갖고 있던 태도를요. 두 개의 압력, 먼저 모르겠어요. 두 개의 압력이 그 개체들을 밀고 있는 걸로 푸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서 좀 더 극단적인 포지션을 갖게 하죠. 그 토론이 끝난 이후에, 그죠? 토론 이후에 바로 이렇게 극단적인 포지션을 갖게 해요. 팔로우는 따라가는 거니까. 첫 번째로는 바로 순응. 두 번째로는 서로 어필리에이션, 연관되고 싶다라는 욕망. 서로 소속감을 갖고 싶은 욕망. 소속되겠다는 욕망. 이것이 바로 그룹의 양극화를 기여하게 돼요. 만약에 그룹의 대다수가 기울어져 있어요. 특정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더 나은 방법은 피딩, 맞추는 방법, 그렇죠? 맞추는 거, 보다 나은 맞추는 방법이 있을 수 무엇이 보다 나은 방법이 수 있을까? 그것을 맞추는데 뭐보다는 대다수에게 동의하기보다는 대다수에게 동의한다고? 이 문장 보니까 대다수에게 동의하지 않는 건데 이상한데? 이러면서 B번을 골랐다는 거죠. 대다수에게 동의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방법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정답 2 골랐을 거라 봐요. 여러분 이건요. 흐름을 타셔야 돼요. 영어로 문법적으로 구조. 문법이라는 건 구조구조. 구조라는 건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뼈대예요. 그 안에는 피도 없고 양념도 없어요. 구조는 피도 없고 양념도 없고 그 안에 영혼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구조를 벗어나서 생각해 보세요. 흐름을 타볼까요? 영어를 잘못 배웠다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건데 대다수의 그룹의 대다수는 특정한 방향으로 기울어지면 어떤 게 더 좋을 수 있겠어요? 맞추기에 어떤 게 더 좋을 수 있겠어요? 대다수에게 동의해서 대다수와 그냥 동의해 주는 거 말고 어떤 게 더 좋은 게 있겠어요? 맞추기에. 그리고 심지어는 그 주장을 동의하고 거기도 주장을 한 스텝 더 나가는 거. 이거 말고 더 좋은 방법 있나요?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죠? 정말 이게 완벽한 맞추는 방법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틀리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서 헷갈렸던 건 진짜 묻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겠어요? 맞추기에. 뭐보다? 대다수에게 동의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겠어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이런 말이에요.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한 스텝 더 나가는 것도 가능하겠죠. 틀리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포인트는 바로 이게 일반 의문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또한 그러한 경향들이 있죠. 마음이 같은 사람들은 서로 연계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강화, reinforcement, 강화, 존재하는 의견을, 현재 있던 의견을 더 강화시켜요. 그래서 뭘 증가시키죠? 사람들의 확신, 그들의 의견의 확신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결국에 새로운 이유를 또 찾아내죠. 발굴합니다. 그들의 의견, 그리고 반박에 대한, 다른 의견,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하거나 그들의 의견의 어떤 새로운 이유들을 찾아내죠. 그리고 뭘 줍니까? conflict, 충돌하는 그런 생각들의 노출을 줄여드리게 돼요. 자, 두 번째는 이 토론의 어떤 토픽에 대한 토론에 노출되는 것은 결국 새로운 이유,
그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태도를 고착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이유를 소개하는 거예요. 또 그 내용이 전체의 주제가 뭔지 알죠? 그 주제에 벗어나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주제를 알면 이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바꾸지 못하는 또 새로운 이유를 또 들먹이게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당신이 이미 건 컨트롤 총기를 통제하는 거에 반대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주장을 들었어요. 너의 의견을, 너의 포지션, 너의 입장을 서포트해주는. 그렇다면 당신 아마도 결국에는 더 많이 반대하는 입장이겠죠. 반대, 어포즈. 더 많이 반대하겠죠. 당신이 오리지널 한 것보다 본래 갖고 있는 그런 반대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어포즈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이게 또 왜 틀렸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잠깐만. 유란 단어 뒤에 보니까 유란 단어 뒤에 문법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학생이 있어요. 유는 주어고 might는 동사인데 얘가 동사. 그러니까 당신은 아마도 끝날 거예요. 좀 더 opposed. 이거 보니까 수동이네. 그럼 수동이니까 반대를 받는다고? 너가 결국에 더 많이 반대받는다고 내가? 아니 너가 이미 컨트롤에 이거 반대를 받는다고? 너가 반대를 받는다고? 컨트롤에? 뭔 소리야? 이게 바로 문법적으로 분석해가면서 있는 학생들의 특징이에요. 이건 그거 아니에요. 그냥 만약 이미 반대한다요. 그냥 opposed 컨트롤에 opposed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적인 입장을 이미 갖고 있는 거. 그래서 opposed예요. 이 컨트롤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어요. 됐나요? 그럼 opposed 이걸 보시면 그대로 이해 가시죠?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걸 능동, 수동 이렇게 막 기계적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일이라는 건 이미 갖고 있는 것도 돼요. 아포즈 상태예요. 이 사람은 반대의 입장이거든요. 자, 그러면 정답 가볼게요. 물론 정답 이거죠? 이거 잘못된 거예요. 바꾸는 게 아니라 고착화시킨 거였죠. 물론 이거 였죠. 블랙은 더 블랙이 되고 화이트는 더 밝아진다. 무슨 말이에요? 양극화된다는 얘기죠, 이게요. 이게 주제와 딱 관련되어 있는 거죠. 블랙은 더 블랙이 되고 밝은 것은 더 밝아지더라. 그룹을 토론한 후에 정답 5번. 그리고 이 중에 잘못된 건 뭔지 아시죠? 바로 C번, D번이죠. D번. 그 체인지가 아니에요. 바꾸는 게 아니라 고착화시키는 겁니다. D번 요겁니다. 그렇죠? D번 맞나? 맞군요. 표시해놨군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를 한번 마무리해 봤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항상 이거예요. 한국의 이상한 영어 강의가 주류 강의에서 없어져야 돼요. 바로 1번 순서 칼차고 하는 영어 강의. 이제 끝날 때 했어요. 근데 이걸 아직도 학원에서 하고 있죠. 아직도 이상한 주류 강의가 여러분들을 망치고 있어요. 앞으로도 수능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생에서도 빨리 벗어나서 여러분은 스스로 지키셔야 돼요. 선생님이 지켜주지 않아요.